방금 그 부스터샷 맞고 나왔습니다. 모더나랑 화이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화이자를 둘 다 맞았거든요. 그래서 화이자를 선택을 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뭐 아프거나 그런 거 없는데 일단 오늘 하루 지나가면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부스터 일단 맞았잖아요. 그래서 내일 혹시나 이제 뭐 만약에 아프거나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또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근데 백신 맞았을 때 당일날은 좀 괜찮을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이렇게 움직여서 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. Recall it still in my beat up truck. I didn't look back, didn't give up. I got my first real kiss behind the coffee shop. Thought he was the one until we broke it off. I recall it still in his beat up truck. Yeah, I cried like hell. Then I told him off, or I would never come back to this town. But now I'm here once again. 안녕하세요, 캐나다 빵쟁입니다. 항상 그렇듯이 오늘은 또 쉬는 날입니다. 어제도 쉬는 날이었고 오늘도 쉬는 날이었어요. 그래서 이틀 쉬고 내일부터 해서 마지막으로 한 주 일을 나갈 것 같습니다. 어제도 아이케아를 다녀왔고 영상 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바쁩니다. 요즘 되게 집 구매하는 거 관련돼서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또 이사를 하게 되죠. 그리고 다다음 주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코스트코에서 물건 사면서 그때 이제 가져온 박스들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어요. 나중에 저희 이사 가고 이렇게 할 때 짐 옮길 때 필요할 것 같아서 버리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사 가는 날, 그러니까 2월 1일 날 아침 일찍 그 유하올 미니밴을 예약을 한 상태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테이블이나 그리고 위에 있는 침대 이런 것들은 이 다음에 저희가 나가고 나서 다음에 이제 이사 오시는 분이 계속 사용을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판매를 했습니다. 되게 싸게 판매를 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번에 이사 갈 때 무거운 짐, 그러니까 가구 같은 거 가져갈 게 많이 없어요. 저희 옷이랑 뭐 식기 이런 것들만 저희가 챙겨가면 되기 때문에 무거운 가구가 없다는 게 다행이고 그렇지만 짐이 일단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준비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전 영상에서 저희가 그 결혼 반지를 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최근에 반지를 어떤 거를 결혼 반지로 할지 결정을 하고 또 구매까지 하고 왔습니다.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. 결혼 반지도 사실 뭐 그렇게 굳이 막 그렇게 비싼 거 할 필요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너무 또 막 그렇다고 대충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. 결혼 반지인데 무난한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좀 오래 사용할 거니까 아무래도. 예전에 저희가 그 결혼한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리면서 이미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는데 스몰 웨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요즘은 또 이렇게 스몰 웨딩이라고 해서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하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그 스몰 웨딩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거를 저희가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좀 생각하고 깨닫게 된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저희가 처음에는 그 스몰 웨딩 중에서도 진짜 스몰 웨딩 있잖아요. 말 그대로 그냥 친가족들만 모아놓고 하는 그런 결혼식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. 그러면서 저희끼리 좀 이것저것 알아보기도 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의 뭐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고
나름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. 그게 바로 부모님의 그 컨펌, 최종적인 승인이 먼저 나고 나서 그 후에 준비를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데, 저희가 처음에 그 생각을 하고 준비할 당시까지만 해도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넌지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이렇게 결혼식을 좀 작게 하고 싶고 그냥 친가족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,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뭐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,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장소도 예약을 하고 이것저것 예약을 실제로 해야 되잖아요.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종 승인을 이렇게 받아야지 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,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친가족들만 모아놓고 하는 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, 그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게 스몰 웨딩,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결혼식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를 할 거면 준비를 시작하기 전에 그 부모님들한테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말 확실하게 그 도장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컨펌을 받고 나서 준비를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희가 그때 느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는 친가족들만 이렇게 해서 하는 스몰 웨딩은 좀 힘들게 됐고,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좀 조율을 해본 결과 이렇게 일반 결혼식보다는 좀 작은 규모의, 그러니까 전체 인원 다 해서 한 5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규모를 좀 작은 규모로 해서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몰 웨딩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,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 그대로 스몰 웨딩, 친가족들만 모셔서 결혼식을 진행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. 근데 저희처럼 친가족들이 아니고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한 50명 정도로 해서 인원을 한다, 그런 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 하객 초대하는 겁니다. 저희가 50명으로 일단 인원을 제한했잖아요. 그래서 뭐 제 쪽에서 25명, 그리고 여자친구 쪽에서 25명, 뭐 이런 식으로.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, 제가 실제로 이렇게 초대할 수 있는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지인들의 숫자가, 인원수가 얼마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모두 다 초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대를 하지 못하고,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.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좀 서운해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제가 이번에 그거를 딱 느꼈던 게 뭐냐면, 저는 사실 이미 뭐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해외에 나와서 생활을 한 지가 그래도 좀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긴밀하게 연락을 좀 자주 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, 이제는. 그래서 딱 진짜 연락하고 지내는 그 친구들 정도한테만 결혼식을 언제 할 거고 이때쯤 결혼식을 하니까 너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미리 언지를 해준 상태고요. 근데 이제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. 왜냐면 저희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, 여자친구가 또 부산 사람이거든요. 일단 부산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, 부산 그리고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학교 나왔을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, 부산에서 병원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저보다 훨씬 오래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부산에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 모든 사람들을 부르기에는 50명이라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같은 그룹 안에서도 이 사람은 결혼식에 초대를 하는데 이 사람은 초대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저처럼 결혼식에 대해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, 왜냐면 다 어차피 건너 알고 여기도 건너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가 섭섭해하지 않게끔 이야기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, 이거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를 것 같아요. 근데 저희가 스몰 웨딩을 준비하면서 하나 느꼈던 게, 사람들이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 결혼식보다 스몰 웨딩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건 뭐 저희가 실제로 지금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, 그러니까 일반 결혼식보다 스몰 웨딩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결혼식 비용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해서 한 1,0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 예식장 이제 장소를 예약해야 되니까 장소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예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니까
한 700에서 한 75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저희 같은 경우는.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750만 원이라는 금액 같은 경우도 더 줄이려면 더 줄일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. 물론 이 결혼식 비용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좋은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, 사실 그렇다고 반대로 적게 들면 적게 들수록 뭐 효율성 있고 좋은 결혼식이라고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. 그냥 각자의 상황에 맞게,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결혼식 방향에 맞게끔 가격대 설정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저희는 나름대로 만족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. 이 밖에도 저희가 아직 준비하는 과정이에요. 뭐 이게 결혼식이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, 또 준비를 좀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렇게 깨닫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, 결혼식을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스몰 웨딩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시면, 그리고 미리 생각을 하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.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좀 조심해라, 혹은 이거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My heart still beats for the place where I grew up. Damn, my heart still